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느냐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1월 17일 경남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입니다. 이틀 뒤인 19일부터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창원 지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미공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이거는 실시된 거로 보입니다. 공표 보도하지 않는 용도의 조사로 후보자나 일반인들이 이제 참고용으로 조사하는 경우.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실시 이틀 전 의뢰인이 선관위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무속인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 실시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보고를 받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가 무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됩니다. 분명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핵심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이고요.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사의 어떤 그런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지금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정치인하고 허풍 있는 그런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선관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만남 횟수만 따져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를 단 2차례 만났다고 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는 증언만 종합해봐도 그것만 적어도 4차례입니다. 이 밖에도 언제 처음 알게 된 건지 등도 대통령실 해명과는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는데 먼저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해명을 육하원칙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초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자택에 명 씨를 데려와 처음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역시 자택에서 2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는 최소 4번 만났고 김건희 여사와도 이쯤 만났다는 복수 증언과 정황이 나왔습니다. 7월 4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명 씨가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전인 6월 28일 김 전 위원장은 명 씨 전화기로 걸려온 김 여사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명 씨와 김 여사가 함께였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이 해에 명 씨를 윤석열 부부에게 처음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6월 28일보다 더 이전, 불특정 시점에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처음 만났을 거란 얘기가 됩니다. 7월 28일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가 동석한 채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납니다. 비슷한 시기 박완수 당시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와 함께 윤 대통령 자택을 방문합니다. 명 씨는 7월 6일 이준석 당시 대표와 만남에도 자택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리에 몇 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리하면 내하고 대통령하고 서 있지 앉았지 뭐. 집에서. 댁에서. 네. 대통령실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은 한 시민의 신고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희가 당시 신고 전화 녹취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불과 1시간 전에 살인을 저지른 박대성이 희죽거리듯이 웃고 장난치는 듯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지아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입니다. 차량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시민에게 제압당합니다. 당시 신고 녹취를 들어보니 박대성은 옆에서 거짓말이라고 외칩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경찰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가게 행패 부린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혹시 술 취한 사람인가요? 네, 지금 폭행하고 그러네요. 신고자분 폭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 혹시 위험한 물건 들었어요? 차 다 떼어버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차량도 파손하고요? 네.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분 거긴가 1차 아파트인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짓말. 알겠습니다. 금방 출동할게요. 네, 거짓말이에요. 1시간여 전에 살인을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장난 섞인 말투입니다.
특히 시민은 신고 도중에 박대성이 웃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있어봐. 여보세요? 예, 커피 무슨 점인가요? 방금 그 웃음소리. 무슨 소리가 박대성입니다. 예. 신고 당시엔 살해범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 놀랬죠. 나 이틀 동안 울었습니다. 얘가 외소에도 그 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냥 악마를 본다고 할까? 그 길이 밤늦게 학생이나 어르신들도 다니는 곳이라 차라리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타난 게 그나마 정말 다행 같다. 그래서 이모는 이제 또 학생들이 어르신들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사고 칠 수도 있었겠다. JTBC 김지아입니다.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수시로 해양 조사를 진행하는데 일본이 이걸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독도를 겨냥한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는데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단 선박이 독도 인근 바다를 가릅니다. 해류 흐름이나 수온을 측정하며 과학조사를 벌이는 해양조사선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이 해마다 약 20차례 넘게 벌이는 정기적인 조사인데 일본은 이 과학조사를 번번이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한국 조사선이 자신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독도 인근에서 조사를 벌였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순 항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를 방해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79회에 걸쳐 우리 측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거나 확성기로 방송을 하는 식입니다. 해마다 적게는 13회, 많게는 17회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우리 해양조사선의 활동 2번에 1번 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항의하는 논평을 내면서 정작 일본어 번역본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외교부가 운영하는 독도 공식 홈페이지에 한글과 영어로 올리고 일본어 번역본은 빠뜨렸습니다. 언론에 알려지자 외교부는 3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홈페이지에 일어 번역본을 올리고 실무 착오라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